자, 오늘은 지난 시간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를 본 데 이어서 오늘은요 뭘 공부하나요? 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항 분포예요. 이항 분포. 자, 이항 분포는 지난달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연관이 있지요. 예. 자, 우리 주사위를 5번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려고 해. 그러면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x는요. 수연아, 제일 적으면 몇 번 나오겠니? 5번 중에 3의 배수가 0번. 1번. 가장 많으면? 5번 던졌으니까 3의 배수인 3이나 이렇게 5번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랬을 때 이 0번 나올 확률은요, 대줄 수 있을까? 다섯 번 중에 빵번 나옵니다. 3분의 1이 3의 배수 나올 확률인데 얘는 0이고요. 3분의 2의 5제곱이 있어. 이렇게 되지. 정우가 한 번 나올 확률은? 51, 3분의 1, 1제곱,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우리 독립시행이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이 독립시행은요, 우리가 100번도 하고 2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다루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얘를 요 확률 분포 대신에 x는 이항 분포 5번 하고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를 해요. 네. 그랬을 때 이런 걸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독립시행을 n번 했을 때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는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적어보면 얘는 n번의 독립시행에서 똑같은 짓을 n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n번 하면 주어가 되는 사건, 확률이 p인 사건 A가요, 적을 때는 0번부터 많을 때는 n번까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이 PA는 P인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예요. 이걸 이항 분포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독립시행을 n번 해. 그랬을 때 주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는 분포예요. 얘는요, 확률 분포를 표로 안 나타내고 보통 x는 이항 분포합니다. 몇 번 하는 거지? 똑같은 짓 n번. 주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이렇게만 표기를 합니다. 이항 분포로 확률 분포를 그냥 이렇게 표기한다고. 이렇게. 자, 여러분한테 이 이항 분포를 주는 방법은 처음부터 딱 이렇게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황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런 상황으로 그럼 이 상황이 주어지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다뤄야 되는 거야. 자, 이 이항 분포에서요, 여러분한테 확률을 구하라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은요, 좀 전에 썼던 독립시행의 정리로 x가 x번 나올 확률은 n번 중에 x번 나와
p의 x제곱 1-p의 n-x제곱 이렇게. 그런데 이 독립시행에서 확률은요, 혹시 확률이 2분의 1일 때 ncx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기도 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확률이 2분의 1일 때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둘이 지수끼리 더하면 n번이 되거든.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평균을 구하라는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요, 얘네들이 구하면 나와, 곱하면 나와. 그리고 분산이 np l-p가 분산이 되죠. 그리고 우리 지난 단원에서는요, 이 분산을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x제곱의 평균을 구했는데 그 식에서 이 x제곱을 구하라고 하기도 해요. 원래 분산은 이거에서 이거 제곱을 뺐잖아. 그죠? 이거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면서 분산에다가요, x의 평균의 제곱을 더해주면 나오기도 하네요. 이항분포는 이걸 갖고 풀면 돼요. 이걸 갖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항분포를 주는 방법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평균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분산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다음에 물론요, 얘를요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갖고 이걸 구해하거나 이걸 갖고 이거 갖고 이걸 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표기하고 확률은 이렇게, 평균 분산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확률을 구할 때만 식이 좀 복잡하고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자, 558번 보겠습니다. 558번. 규민아, 너한테 좀 물어볼 거니까 질문에 대비해 주세요. 느끼기에 딴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 x가 이항분포 7에 2분의 1을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독립시행을 몇 번 하는 걸까? 규민아, 독립시행 몇 번? 어머머머. 자, 7번 하는 거죠. 이게 횟수에서. 그리고 주어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그러면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x가 이런 이항분포를 할 거야. 동전을 7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 x는요, 야, 7번 던졌는데 앞면이 빵번 나올 수도 있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확률을 구하라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는데 2분의 1일 때는요, 독립시행의 확률의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7cx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이 된답니다. 이러한 이항분포에서 확률은 이걸 구하는 거야. 뭘 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x가 3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 자, 동전을 7번 던졌다면은요, 규민아, 나 되게 신경 쓰여. 그거 지금 꼭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 풀고 정답 보고 있었어요. 아, 지금 문제 푸는 거였어? 네. 나 또 뭐 메신저 같은 거 하는 줄 알았어. 알았어. 뭘 또 보여주기까지. 네가 이렇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눈을 맞춰주는데 네가 이렇게 쳐다봐도 눈도 안 맞추고 딴 거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선생님이 딴짓 하나 했죠. 자, 귀는 열어놓고 푸세요. 졸지 말고 해줄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x라 그러면 얘는 지금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3번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3번보다 작으면 0번이거나 1번이거나 2번 나오는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지.
그죠? 그럼 0번 나올 확률. 미나 0번 나올 확률은 70, 5 0 0. 0 2분의 1에 2분의 1에 7제곱이라니까 그냥 2분의 1일 때. 미나 한 번 나올 확률은 70 2분의 1에 7제곱이라는 거야. 저거가 넌 잘해봐. 두 번 나올 확률은 70 2분의 1에 7 네, 2분의 1일 때 여기가 변하지 않고 그냥 7제곱이 되는 거야.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이 똑같아지니까. 알았죠? 일단 요렇게 확률 분포식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립시행의 정리 딱 써놓고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였어. 자, 밑에 문제로 가봅니다. 561번. 얘는요, 확률 분포를 상황으로 줄 케이스예요. 상황으로 확률 분포를 줬으면 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10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로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요, x는 이항 분포한테 수연아, 몇세 명? 10에 그렇지 5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이렇게 확률 분포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밑에도 보니까 확률을 구하래요. px가 9보다 작아. 야, 이러한 이항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식을 쓴답니다. 이상아, 네. 독립시행의 확률 x번 나올 확률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인 사건을 10번의 독립시행에서 x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10cx 5분의 1 10제곱 x제곱 얘는 그리고 안 나올 확률 5분의 4가 10-x 2분의 1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분의 1이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다. 예. 그런데 구하라는 확률이요. p,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야, 타석에 10번 들어서는데 안타를 9번 이하로 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안타 치는 횟수는 0, 1, 2, 8, 9, 10이 될 텐데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니까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될까? 미나. 이걸 다 구해? 그러면 1 빼기 px는 10 해야지. 저기가 뭐야? 야, 안타를 빵번부터 10번까지 칠 수 있는데 9번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1에서요. 10번 칠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자, 1 빼기 얘 불러봐. 17, 10 5분의 1에 10제곱 10제 땡이죠. 10번 칠 확률. 이게 답인 거야. 알았지? 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면은 자, 565번. 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565. 자, 565번 보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이항 분포 15의 p를 따른대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예. 평균은 15 곱하기 p, 분산은 15 곱하기 p 곱하기 1-p.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다. 근데 뭘 가르쳐주면 뭘 구하래요? 평균이 6일 때 이 x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6이면 p는 얼마? 15분의 6이지? 얘가 6이라면 얘는 15분의 6.
얘는 1에서 p를 빼면 15분의 9 이렇게 약분해서 한 번 더 약분하면 5분의 18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분산 더하기 2x의 제곱을 구하면 된다고. 원래 분산이 이거에서 이걸 빼도록 돼 있으니까 자, 지금 분산이 얼마인데? 분산이 5분의 18 2x는 제곱하면 36 그래서 얘는 5분의 180 더하기 18이니까 198이 구하라는 이 값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567번 한번 봅니다. 567번. 자, 567번을 왜 보려고 그러냐면 거기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40 몇 번이야? 45C X 3에 45제곱 2에 X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얘는요 정확하게 표시하면 45C X에 3분의 2의 X제곱 3분의 1의 45 마이너스 X제곱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항분포가 이걸 보고 이항분포식을 끌어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예. 경우가 x는 이항분포 몇이면 아, 45에 45에 3분의 2 요거 두 개 지우고 NRP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x를 구하면 45 곱하기 3분의 2에서요 30이고요. 분산 VX를 구하면 45 곱하기 3분의 2에 다시 3분의 1을 곱해서 1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얘는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주는 경우였어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를 주는 건 상황, 식, 독립시행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어느 경우든 요식을 뽑아내고 확률은 이렇게, 평균 분산은 이렇게 구합니다. 예. 자, 네 번째 유형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4번 571번 보면 571번 4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2개가 앞면 2개가 뒷면이 나오는 획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x가 4개 동전을 던져 앞이 2번, 뒤가 2번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야. 그럼 일단 이 사건을 A라고 하자. A. 그러면 A가 일어나는 확률은 어떻게 돼? 동전 4개 중에 2개가 앞면인 거잖아. 4C2 2분의 1에 4제곱이 되겠다. 동전을 4개 던져서 2개가 앞면일 확률은 그래서 6 곱하기 16분의 1이 되니까 8분의 3인 거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8분의 3인데요. 이 시행을 몇 번 한대? 4번 한다고 써있어 거기에. 그러면 그때 요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는 이항분포 몇 번 한다고? 이사가? 4번 일어나는 확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8분의 3인 거지. 그래서 상황으로 이렇게 이항분포식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요.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x의 평균을 구하래. 2x 구하래. 4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4개 유형 후딱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선생님 상문제 좀 이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낼 테니까 후딱 풀어봐요. 564번. 자, 이 문제는
그 항공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요. 보통 비행기를 예약한 사람이 100% 탑승하지 않거든. 그래서 좌석이 28개면 약 10% 정도 오버북 2%라고 그랬나? 오버부킹을 받아요. 좌석은 28개인데 한 30개 예약을 받는 거야. 30명이 다 오면 어떡하지? 그 중에서 2명 정도를 뽑아요. 저희가 오버부킹을 받아갖고 지금 좌석이 없는 상황인데, 다음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가시는 게 어떠세요? 똑같은 가격. 그럼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꽤 많거든. 또는 오늘은 비행기가 없고 내일 비행기 비즈니스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일리지도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약을 오버부킹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승객이 실제로 올 확률이 90%야. 그러면 10%는 안 올 수 있다는 소리잖아. 30명 중에 보통 한 3명 정도는 안 오는 거지. 늘 그렇진 않지만. 그러면 오는 승객 수 X는요. 이항문포 30명의 10분의 9를 따른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좌석이 28개니까 몇 명이 오면 자리가 모자라는 거야? 몇 명 오면 자리가 모자란 이민아? 또는 28명 오면 자리가 안 모자라지. 30명이 오거나 29명이 오면 자리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P, X가 31 확률과 P, X가 29일 확률을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버부킹에서 실제로 그 자리가 모자랄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는 소리야. 이럴 때. 자, 그럼 얘는 이항공포니까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 30cx 10분의 9의 x제곱 10분의 1의 30-x제곱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확률을. 그래서 30명으로 올 확률은요. 30명으로 올 확률은 30c 30 10분의 9의 30제곱대 더하기 29명 올 확률은 30c 29 10분의 9의 얼마야? 10분의 9의 29제곱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걸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얘는 1이고요. 얘는 30이고요. 얘는 10분의 1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3이 남아서 여러분이 계산할 건 10분의 9의 30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분의 1의 29제곱 10분의 9의 29제곱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다. 근데 거기 나와 있잖아. 그게 요건 0.047이고 얘는 0.04이래요. 얘가 0.04이고 얘가 0.047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요 0.183이 나와요. 이거 18% 정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 정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마일리지나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로 다음 비행기, 좌석이 있는 비행기를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버스는 어떻게 하지? 버스는 뭐 어떻게 하려나? 자, 그 다음에 상문제 하나 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576번. 576번 역시 이항문포인데요. 원점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 동전이 나와서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2를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10번 던졌다면 이 좌표의 기대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와 좌표가 똑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항분표의 확률 변수 t를요
이항분포 몇 번 한다고? 10번.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놓고요. 좌표를 t로 표현해 보는 거야. 야, 좌표 x는 어떻게 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t라고 나눴어. 10번 중에.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3을 가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앞면이 t번 나오면 정우가 뒷면은 몇 번 나와? 1 10번 하는데 뭘 1-t야. 10 10-t. 그때는 얼마 한다고?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2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는 이걸 전개해서 3t-20 플러스 2t가 되니까 5t-22. 요 확률 변수 t로 x 좌표를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x 좌표의 기대값을 구하라는 건데 얘는 5t-20의 기대값이고 얘는 5 곱하기 2t-20이 돼서요. 2t를 구해야 돼요. 2t는 그냥 바로 구하면 되지.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2분의 1에서 기대값이 5가 돼요. 앞면이 나오리라고 기대되는 횟수가 5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25-20이 돼서 좌표의 기대값도 5가 되겠습니다. 5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5를 기준으로 더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더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뜻이지.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렇게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로 넘어갑니다. 오늘 배우는 두 번째 정규분포. 자, 다음 주에는 테스트가 없을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테스트가 없을 예정이고요. 예, 다음 주에 정규분포까지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예, 원래 선생님이 유형을 한 10개씩 나와서 테스트를 계속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앞 타임에 좀 많이 못 나갔어. 근데 양 조절을 선생님이 좀 실패를 했네요. 이 항분포가 좀 어려워. 잘 풀어봐야 돼요. 자, 아무튼 일단 C는요 정확하게 푸시도록 하고요. 오늘 앞에 테스트 본 사람들 보니까 틀린 문제를 고치는 과정에서 예, 확실히 숫자가 다른 문제를 내니까 예, 공부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장학금의 기대값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장학금의 기대값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예, 고의도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겠다. 아무튼 좀 센 정도는 무조건 풀어야 센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출문제든 예. 이번에도 아마 수능 기출의 미래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의 미래에 들어가서도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아침부터 출근해서 할 작업이 수능 기출의 미래도 숫자를 바꾸는 작업으로 들어갈 거야 미리. 그래야지 미래가 공부가 되잖아. 그죠? 예? 풀어보시고 예, 숫자 바꿔서 예, 풀어보고 틀린 거 고치고 예, 그러면 공부가 더 될 거라고 보네요. 공부가 되겠지, 그지? 예, 그렇습니다. 자,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6월 5일하고 5월 29일은 보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토요일 시간표대로 5월 29일, 토요일 시간표대로 6월 5일 날 수업을 해요. 6월 6일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저 토요일 수업 없고 금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 예, 토요일 날 오시면 돼요. 토요일 시간표대로 오면 돼. 월요일 날. 근데 토요일하고 금요일의 시간표가 똑같잖아. 정규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성적이 올라가는 문제야. 여기 한 녀석 안 나왔잖아 오늘. 준우라는 거 있거든. 예? 모의고사가 그냥 계속 자기 목표치가 나와.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어. 성적이 올라가면 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이 이상한 현상. 난 여러분이 6월 평가원에서 우리 고3들이 좋은 성적을 받지 않길 바래.
진짜야. 아니 6월 평가하면서 애들이 막 4, 5등급 받던 애가 2등급을 맞았어. 그러면 이 새끼 공부를 안 해. 9월까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9월 평가만 보고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늦지. 몇 달 남았다고? 이제 2달 남았는데. 예? 우리 내신도 마찬가지야. 자기 실력보다 좀 좋은 점수를 받으면요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자기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맞아도 또 공부하기가 싫지 그지 민아. 너 이번에 어땠어? 낮았어 높았어 네 실력만큼 나온 것 같아. 나이스. 실력보다 좀 못 나왔어? 속상하겠다. 좀 재미가 없겠다 그지? 그래도 어떻게 뭐 정욱이는 어때? 어깨는 잘 못하는데 어깨는 잘 나왔어요. 네 실력보다 못 나온 것도 있고 잘 나온 것도 있고. 예, 이게 참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문제를 잘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야. 실력대로. 그치 수연아? 열받잖아. 공부 연락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점수가 나오기 전 시험.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서귀포 선생님들 좀 시험 출제를 잘 못해요. 진짜 못해서. 수학 선생님 나도 힘이 쫙쫙 빠져. 애들 공부 열나 열심히 시켜놨는데 열심히 안 하던 놈이 이번 남중고 1학년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얘가 내가 보기엔 실력이 7등급이야. 하나도 몰라. 3등급을 맞았어. 하나도 모르니까 우리 학원에서 제일 못해 얘가. 근데 3등급을 맞았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4등급, 5등급 맞는 애들이 있는데 좀 화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제보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송 한번 타야 되나?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출제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제주 지역 한 중학교 뒤집혔잖아 하나? 알지? 시중에 유통되는 기출문제를 출제했다고 학생이 제보를 해갖고 난리가 났어 지금 제시험방에는. 판단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뭐 어느 저기 문제집에 나온 문제, 어느 학교 기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다 과거에 기출 이력이 있던 문제들인 거야.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숫자를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그 숫자를 안 바꾸고 그냥 치르신 거야. 그거 다 피해서 해야 돼요. 야, 이 문제집에 이 문제 괜찮다 그러면 그 변형을 시키셔서 내셔야 되는데 그대로 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 예. 그 얘기는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어. 기분 나쁘다고 가야 될 길을 안 걸을 수는 없지, 그새. 얘는. 너 또 뭐 헤어스타일 입으면 멋있잖아. 공부하기 좋지? 자. 정교문법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연 발생 별량 문법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들의 문법. 자, 서귀포 지역에 사는 개 키우는 사람? 집에 개. 아무도 개 안 키워? 개가 무슨 종류가 있더라? 진돗개로 하자, 진돗개. 서귀포 지역에 사는 진돗개들의 몸무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개들 1000마리의 몸무게가 이런 분포를 하네. 평균 몸무게 38kg, 한 40kg 되나? 30kg 되나? 모르겠다. 예, 평균 몸무게 30kg를 기준으로 적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의 몸무게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좌우 대칭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보다 몸무게가 작은 애와 평균보다 몸무게가 많은 애가 무조건 반반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야.
무조건 반반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그리고 이쪽이 두껍고요, 이쪽이 얇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별량의 분포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고, 이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얘는 저쪽에 풀었던 거와는 다르게 연속 확률 분포거든요. 얘가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를 해서 이 확률 분포를요, 확률 밀도함수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얘를 확률 밀도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겁나 복잡해요, 확률 밀도함수가. 그래서 이걸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정규 분포는요, 확률 분포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네요. 이렇게 정규 분포합니다. 평균이 n이고 흩어지는 남도가 시그마 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 문제 하나 보고 가죠. 578번을 가봅니다. 578번에 보면은요, 자, A의 분포와 B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데 수학 성적 분포가 A 학교는 이렇게, B 학교는 이렇게. 성적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어. A 학교의 성적의 평균을 M1, B 학교의 성적의 평균을 M2. 얘에 흩어진 거를 시그마 1, 얘를 시그마 2라는 거예요. M1하고 M2는 누가 더 큰가요? M2가 당연히 크지. 오른쪽이 더 큰 거잖아. 그럼 흩어진 점도 시그마 1과 시그마 2. 어느 학교 애들이 성적 분포가 더 흩어져 있어? 많이 흩어져 있어. A 학교야, B 학교야? A 학교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이쪽이 더 큰 거다. 예, 그래프를 보고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걸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 곡선의 확률 분포는요, 그 특징이 종 모양이고요. 여기 M을 기준으로 넓이가 0.5, 0.5가 되고요. 여기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가요, 정규 분포하기만 하면 무조건 똑같은 성질이 있어요. 좌우는 대칭이면서 정규 분포면 이게 넓이가 무조건 똑같은 성질이 있다고. 이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똑같아진다고요. 이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에 관해서 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거기 577번 보면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런데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x1보다 x2가 더 크면 p x가 x1부터 x2까지 나올 확률은 p x가 x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x가 x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요 확률은요, 이거에서 요걸 빼줘야 되지, 그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써놨네?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줘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니은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m을 기준으로 p, x가 m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p, x가 m보다 크거나 같은 같아서 0.5가.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좌우가 똑같이 0.5가 나오니까 얘는 맞는 거다. 예. 그리고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값 a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하면 1이다. 당연하죠. 요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어떤 a 값을 잡던 요 넓이와 요쪽 넓이를 더하면 넓이하고 1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야. 예,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자, 뒤로 다음 유형으로 가보면요. 유형 6번. 예. 유형 6번 보면은요. 정규 분포 m의 시급 582번.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 대해서 m부터 x까지 나올 확률이 오른쪽 것과 같이 일정하대요.
선생님이 얘기했지. 정규문 풀 때 이게 무조건 일정한 값이 나온다고. 거기 그 일정한 값을 적어 놓은 거야. 그럴 때 여러분한테 x가 정규분포 60의 3의 제곱을 따를 때 이 x 값이 57부터 66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럼 얘는 57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하나 빼준 거고 66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2개 더해준 거잖아. 그죠?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돼요? m을 기준으로 여기는 n-시그마, 여기는 n 플러스 2시그마까지 요 넓이를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요 넓이는요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를 구해도 되지. 거기 얼마라고 나왔어? 표에 보면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0.3413이라고 나와 있지. 그죠? 그리고 n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요 넓이는 0.477이라고 나와 있지. 그죠? 그러면 요 확률은요 요거 2개 더해서 0.8185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문제네요. 예? 정규분포 곱선의 이런 특징을 여기서 구해주란 소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유형 하나만 더 보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 거예요. 유형 7번까지만. 다음 주에 유형 7번까지만 잘 마무리해 오시도록 합니다. 유형 7번 문제 586번 보자. 자, 586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데에서 확률 변수 x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일정하다 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위에는 일단. 그런 다음에 뭘 구하래요? x가 정규분포 53의 7의 제곱을 따를 때 p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1587이라면 a 값은 얼마인지를 누가 덥지. 아이 내 미리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야 돼. 미안해 수연아. 졸려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씨 에어컨도 안 틀고. 선생님이 잘못했지 뭐. 욕 먹어도 싸. 요런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요. 얘가 평균이 53이래요. 얘는 M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A라는 값이 있어서 요 넓이가 0.1587이라면 A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쪽에 A 말고 여기를 B라고 해서 요 넓이가 0.1587인 요 B 값을 구하면 A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가 0.1587이 나오려면 여기는 0.3413이네. 그지야? 오른쪽 표에서요 0.3413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n 플러스 시그마라고 돼 있죠. 그렇지? 그러면 이가 b는 얼마가 된 거야? n 플러스 시그마니까 얼마? 53에다 7을 더하 53 더하기 7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요 a는 얼마가 되겠어? n 빼기 시그마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n 빼기 시그마는요 53 빼기 7이 돼서 얼마? 66이 A 값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46이라고? 가서 졸렸어. 46이지? 빼주면? 그래요. 요 유형까지만 일단 볼게요. 딱 마무리 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